이번 시간에는 박종희 대표님 모시고 주거 형태와 매도, 매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희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회조사 분석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거 형태와 매도, 매수 심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이번에는 그 주택 가격 분석 중에 그 주거 형태와 매도 심리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거 형태를 파악하기 전에 네. 피디님은 그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전체 가구수요. 네. 뭐 1,000은 넘을 거고요. 1,000만 정도 넘을 네. 거고. 거의 2,0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2017년 8월 기준으로 그 인구는 5,175만 명이고 가구 수는 2,151만 가구입니다. 2,151만 네. 가구요. 그래서 이 통계학적인 자료가 네, 지금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 정확하죠. 네, 네. 소수점까지 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평균 가구 수는 가구 네. 원수는 이제 2.41명, 상당히 작죠. 그러게요. 예, 이제 완전히 이제 핵가족화되어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나 뭐 낳지 않거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2.4명이면 뭐 2명에서 3명 정도 네. 이제 거주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거주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의 이제 가구 형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가구 형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주거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달고 있는 이제 자가 네. 거주, 그다음에 전세, 월세 세 가지 형태고요. 또 특이하게도 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무상 거주도 한 4% 정도 지금 아, 현재 그런가요? 그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인가요? 무상 정- 거주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무상 거주는 없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아버지 집을 뭐 자식이 무상으로 임차를 그런 한다든지. 차원인가요? 그렇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정부 주택 정책에서 무상 거주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네. 예, 조금이라도 월세를 받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전국의 그 자가 비중은 현재 그 56.8%고 네. 전세는 15.5%, 월세는 25%로 자가 대그 세입자죠. 세입자 비율이 6대 4 정도 현재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볼 거는 네. 전국에 비해서 그 수도권이 그 임차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내 소- 집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52% 정도가 이제 전월세로 해서 임차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쪽은 이제 전세 계층인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자가와 월세 그 두 가지 사이의 중간 이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는 그 기존대로 거주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전월세가 요즘처럼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할 상태에서는 자가로 이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층 사다리가 좀 어렵게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자가로 옮겨 타기가 오히려 그렇죠.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전국에 있는 그 전세 비율을 환산을 해보면 네. 가구 수로 보면 한 330만 가구 정도가 현재 그 전세를 사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대부분 이제 매매를 원하겠죠. 가격 그렇겠죠. 차이가 작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상당한 부분에서 그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 규제 쪽에서 가장 그 타격을 많이 받는 이제 계층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 전월세 중에 상당히 전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20대에서 40대 계층이기 때문에 취업난이 가중되면 될수록 이분들이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심각한 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대표님 보실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뚜렷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응. 그 수도권에서의 그 전월세 비중이 이제 50% 넘기 때문에 네. 투기꾼들이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이제 수 있군요. 예, 뭐 투기꾼이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크게 두 그렇죠. 가지로 전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갭 투자 그리고 이제 월세는 이제 수익형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이걸 안정시키고 이런 이제 투자 수요를 감소시키려면 뭐니 해도 이제 공급이 이제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증대해서 안정화시켜야 이제 전월세 부분에서 자가를 옮겨 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면의 안면처럼 먼저 가격을 내려야 되냐 아니면 그 공급을 늘려야 되냐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상당히 정부도 고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네. 공급을 늘린다 해서 네. 예를 들어서 투기꾼이라고 표현하신 그 수익성의 어떤 네. 그 투자자들의 네. 그 수요자들이 줄어들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단 그 주택 개발이라는 게 그 아시다시피 그 주택 조합을 설립하고 최종 그 건설까지 최소한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부동산 흐름도 예. 금리도 어떤 그렇죠. 상황들이 예.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해결책이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죠. 지금 현재 땅 매입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네. 그다음에 사용인가를 받고 네네. 그다음에 뭐 관리처분을 받고 이제 최종 짓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년인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책을 세운더라도 만약에 2030년 이게 넘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2030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매수 심리는 어떻게 예측하시죠? 그 통계청에서 매월 그 전국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매매 심리지수, 두 번째는 이제 전세 심리지수, 그리고 네. 물가지수 세 가지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각각 네.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통계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놓고 저희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 이제 100이 넘으면 이제 매매 지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올해 6월 달에 이제 매매 심리 조사 지수를 보면 네. 145.8입니다. 음. 그러니까 엄청 높은 수치죠. 보통 그러면 110만 가격이 오른다는 예측이고요. 네, 상당히 이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145.8은 거의 경이적인 기록인데요. 신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부의 그 대책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전세 심리인데요. 전세 심리는 이제 108 정도로 돼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어떤 전망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물가 지수가 102에 감안하면 이것도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물가에 비해서 전세는 조금 높을 거라고 높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매매는 폭등할 거라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매매 심리 지수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네. 여기 뭐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뭐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123, 올해 9월은 143, 또 12월은 109, 근데 지금 6월 달은 145 이렇게 그 정부 정책이나 그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찌 됐던 간에 가장 낮았던 때에도 109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심리 지수를 보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뭐 예측이지만 네. 예,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어떤 그 주거 형태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도래가 됐군요. 그 역시 서민들의 그 삶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긴 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의 절대적으로 봐야죠. 의식주 중에서 그 가장 그 중요한 게 또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에서도 어떤 전반적인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주거 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돼 있으면 그 다양한 주거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만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주택 형태를 보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약계층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그 정부의 관심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정익 대표님과 함께 주거 형태와 매수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RBC TV는 새로운 전문가들,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